변호사님, 그럼 중개수수료라는 것을 요구하는 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주,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분에게 직접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100%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진짜 폭삭 소가수다에서는 대부업체가 자주 쓰는 함정, 중개수수료에 대해 다뤄보려고 해요.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중개수수료 피해 신고가 10,000건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자세히 다뤄주실 배성훈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 배성훈입니다. 대출을 대신 받아준다며 작업비, 컨설팅비, 보증보험료 같은 이름으로 돈을 먼저 내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중개 수수료를 내고 대출 받는 것도 문제지만 대출을 꼭 받아야 한다는 급한 마음에 중개 수수료 선입금을 했는데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변호사님, 그럼 중개수수료라는 것을 요구하는 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주,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분에게 직접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100% 불법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대부업법이라고 하는데요. 제11조의 제2항이 핵심 조문이 됩니다. 이 조항을 보시면 대부중개업자, 대부모집인과 불법 사금융업자는 거래 상대방, 그러니까 돈을 빌리려는 분이죠. 거래 상대방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든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이 작업비든 컨설팅비든 보증보험료든 심지어 성공보수라고 포장을 하더라도 차주에게 직접 돈을 받는 순간 위법이 됩니다. 간혹 우리는 합법 등록업체니까 수수료 정도는 받는 게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선입금, 직접입금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합법적인 서민금융 상품이라면 보증료가 있더라도 일시불 선납할 때는 금융회사가 대출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게 되거나 아니면 금융회사 전용 계좌로 이체하게 되어 있지 중개인 개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는 일단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돈을 먼저 보내면 심사번호 발급 같은 요구가 나오는 순간 바로 거래를 끊고 1332 금융감독원 번호거든요. 1332 또는 112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잘 모르면 당하기 쉽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부터는 실제 피해 사연 2가지를 통해서 왜 중개수수료 요구가 명백한 불법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속 시원히 풀어보겠습니다. 사례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화성에서 작은 카센터를 하는 42살 가장입니다. 고금리 카드론 5천만 원을 저금리로 갈아타려다가 신용등급 올려준다는 블로그 광고를 봤습니다. 연락을 해보니까 컨설턴트가 먼저 전산작업비 30만 원, 곧이어 신용등급 상향 수수료 50만 원, 마지막으로 대환 전환 수수료 100만 원을 요구해서 총 180만 원을 냈습니다. 돈이 들어간 뒤 그는 전화도 끊고 또 블로그도 삭제했고 제 카드론만 그대로였습니다. 알아보니 중개수수료 요구는 전부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사실인가요? 네, 카드론을 갈아타려다 신용등급 올려준다는 광고를 믿고 전산작업비, 등급상향 수수료, 전환수수료 이렇게 3번에 걸쳐서 180만 원을 송금하신 사례였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요구가 모두 다 불법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세 항목 모두 중개 수수료의 견종으로서 전부 불법입니다. 대부업법 제11조의 제2항은 대부중개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받으면 안 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이름이 작업비든 컨설팅비든 상관이 없는 거죠. 첫 번째로 나왔던 전산작업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전산작업비는 연체 이력 클리닝 이런 미끼로 이제 쓰이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신용정보는 신용정보법에 근거해서 일반 신용관리 규약에 따라 처리되게 됩니다. 점수를 돈 주고 즉시 올려주는 그런 방법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인 방식으로는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금융기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뭐 푼돈 조금 몇 푼 챙기려고 신용정보법이라는 법 위반을 하는 위험을 감수할 금융기관은 없습니다. 신용정보법 위반을 금융기관이 왜 하겠습니까? 정말 그렇겠네요. 앞으로 돈을 주고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는 그런 말은 조심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신용등급 상향 수수료도 그럼 같은 맥락에서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신용평가사는 외부 대가를 받고 점수를 조정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등급을 올려준다면서 돈을 받는 거는 100% 거짓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미 금융감독원이 등급 상향 수수료 피해 경보도 여러 번 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왔던 대환 전환 수수료, 이게 좀 헷갈려요.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하긴 하니까 비용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제도권 대환 대출은 이제 새로운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며 실행되게 됩니다. 이때 소비자에게 상환비를 별도로 선청구하는 그런 구조는 없습니다. 전환 수수료 선입금은 불법 중개 수수료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미 보낸 이 180만 원은 돌려받을 길이 있나요? 이 경우에 증빙이 있으면, 그러니까 증명 자료겠죠. 이제 증빙이 있으면 사기 또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하실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금융감독원 1332로 연락해서 신고하시면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변호사를 연결받아서 추심 대응과 환수 절차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등록업체라고 주장해도 중개 수수료를 직접 받으면 불법이라는 거죠? 네, 등록 여부와 무관합니다. 돈을 빌리는 차주에게 돈을 직접 받는 순간 위법이 됩니다. 합법이라면 대출 실행 뒤 금융회사 계좌에서 자동 공제하거나 아니면 아예 중개 수수료 자체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업법 제11조의 2, 제2항을 보시면 등록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 모두 차주에게 대출 중개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선입금 요구는 불법이라고 기억하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작업비든 보험료든 먼저 송금하라는 말이 나오면 즉시 거래를 끊고 신고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대응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부동산 중개만 생각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아도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그러면 다음 사례를 통해 또 어떤 수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28살 직장인입니다. 햇살론 청년 대출이 급해서 인스타에서 본 정부 보증 100% 승인 광고에 DM을 보냈습니다. 컨설턴트는 보증보험료 150만 원을 먼저 보내야지 심사번호가 발급된다고 해서 저는 송금을 했고, 곧 중개수수료 150만 원을 더 내면 한도를 올려주겠다고 해서 총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그런데 확인해보니 보증료는 대출금에서 자동공제, 중개수수료는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업체에 따졌더니 자신들은 인건비 챙긴 것이라 잘못한 게 없다고 하네요. 아직 대출은 심사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변호사님 먼저 보증보험료부터 짚어주실까요? 실제 햇살론 청년대출 절차에서는 이 돈 어떻게 처리되나요? 네, 저희 회사의 햇살론 뉴스, 햇살론 15 같은 정책 서민금융 상품들은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게 됩니다. 보증료율은 상품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출이 실행될 때 은행 대출금에 함께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먼저 대출금을 받은 후 매월 갚아 나가게 되시는 이제 원리금이 있는데 그런 원리금들이 이제 원금, 이자 그리고 저희 회사의 보증료로 구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보험료를 먼저 보내야 심사번호가 나온다는 말은 제도 자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짓말, 거짓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심사를 해서 그 심사 결과 보증이 가능해야 보증료를 납부하는 것인데 심사 결과가 거절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상적인 금융회사라면 심사 번호를 받기 위해서 보증료를 선납해야 된다라거나 그런 식으로 절대는 말하거나 일처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컨설턴트가 받은 150만 원은 어디에도 쓸 수 없는 돈이네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의 상품은 차주가 보증료 선납을 직접 신청하신 경우가 아니면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에 별도로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의 가상계좌 번호로 보증료를 입금하는 구조입니다. 만약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보증 한도를 늘려준다며 추가로 받은 이 150만 원, 즉 중개 수수료도 불법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업법 11조의 이 제2항은 대부 중개업자, 대부 모집인과 불법 사금융업자는 거래 상대방, 그러니까 돈을 빌리려는 사람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도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네, 중개 수수료라는 명목하에 여러 가지 항목으로 현혹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중개 수수료는 불법이라는 점 잘 숙지하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사연으로 다뤄보니까 어떤 식으로 속게 되는지 또 이것이 왜 문제인지가 더 피부로 확 와닿는 것 같은데요. 알기 쉽게 설명해준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뤄본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